당장 해고해. 저런 의심스러운 애를 회사에 둘 순 없어. JH그룹 장회장이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회사를 구한 신입사원 박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내쫓는 순간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보안팀에게 끌려가던 서연의 옷이 찢어지며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밤 최민재 대표가 회의실 구석에서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 20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알았던 아내 윤채린이었죠. 20년간 찾던 그 눈빛이 사진 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1999년 6월 14일 급히 확인한 박서연의 생년월일 1999년 12월 3일 어머니 이름 윤채린 자신이 방금 내쫓은 여자가 평생 찾아 헤맸던 자신의 딸이었던 겁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야간 알바 중이던 박서연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 밑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책 표지에는 내과학개론이라고 적혀 있었죠. 또 공부해? CCTV 화면으로 지켜보던 점장의 날선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책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점장의 핀잔은 계속됐죠. 알바 주제에 책이나 읽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바닥 닦고 진열대 정리해. 네, 지금 할게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차가운 물걸레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봤던 책 내용이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신부전증의 증상과 치료법, 투석의 원리와 부작용까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6시 알바가 끝나고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또 외상이야? 세탁소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갚을게요. 고개를 숙인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다음부턴 현금 아니면 안 받아. 무거운 세탁물 꾸러미를 받아든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쪽방촌으로 가는 길, 옆 좌석 승객의 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JH그룹 신입사원 채용 공고였죠. 서류 합격자 발표, 오늘 오후 2시.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넣었던 지원서, 혹시 합격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졸학력에 변변한 경력도 없는 자신 같은 사람이 대기업에 합격할 리 없었으니까요. 쪽방촌 계단을 오르는 서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죠. 옥탑방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침대에 누운 채 투석 부작용으로 괴로워하는 어머니 윤채린.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지훈이 혼자 세수를 하고 있었죠. 누나. 지훈이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면접 있다며? 합격하면 피자 먹을 수 있어?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시든 배추 몇 입과 계란 2개뿐이었습니다. 벽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전기요금 독촉장이 붙어 있었죠. 서연은 계란 하나로 지훈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면접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책장 구석에 꽂힌 낡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의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안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죠. 우리 아기에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서연이 사진을 옷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사진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꼭 합격할게. 엄마처럼 웃게 해줄게. 창문 너머로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화이팅! 서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합격자 발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 서연은 인터넷 카페에서 JH그룹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죠.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죠. 박서연, 박서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면접은 사흘 뒤였죠. JH그룹 본사 정문 앞 대리석 사자상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두굽이 부러진 신발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어젯밤 슈퍼 접착제로 붙였지만 완전히 붙지 않았던 거죠. 회전문을 지나자 차가운 냉방이 쏟아졌습니다. 여름인데도 춥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접수를 했죠. 신분증 주세요. 접수 직원이 서연의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맞아요? 실제 거주지 맞죠?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쪽방촌 주소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서연만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함 교환할까요? 옆 지원자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명함이 없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명함을 깜빡했네요. 요즘 누가 명함을 안 가져와요? 에이. 비웃는 투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형광등 아래 자신의 얼굴, 다크서클이 짙었죠. 화장품이 없어서 물로만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옆칸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옷 어디서 샀대? 시장? 쪽방촌 산대. 주소 봤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 얘기였습니다.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무릎이 떨렸습니다. 앞 지원자가 환한 미소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완전 친절하시던데요?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최민재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긴 테이블 반대편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죠. 최민재가 서연의 이력서를 집어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연 씨, 학력 사항이 특이하네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우리 회사 지원자 중 최하위 스펙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 면접관이 킬킬거리며 웃었죠. 그래도 일단 불러는 드렸으니까요. 최민재가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하겠습니다. 면접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30분씩 면접을 봤는데 말이죠. 밖으로 나온 서연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근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영지원팀 박서연 씨죠? 비서실장이 서연을 회의실 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호출하면 오시고요. 책상도 없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첫 업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30층 전체 화분에 물 주고 와요. 서연은 물조리개를 들고 복도를 오갔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서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자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정직원 아니면 여기 못 들어와요. 저 경영지원팀인데요. 계약직은 안 돼요. 서연은 밖으로 나가 편의점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자 먹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후에는 각 부서 복사기 용지를 보충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무거운 복사용지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엘리베이터는 임원 전용이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서연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비서실장의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대표님 저녁 미팅 준비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퇴근했어요. 서연에게 떨어진 임무는 고급 레스토랑 예약과 와인 선택이었습니다. 와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서연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죠. 포도 품종, 빈티지, 가격대까지 5분 만에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암기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예약을 완료했죠. 의외로 잘하네. 비서실장의 한마디에 서연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야근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퇴근은 밤 10시였죠. 쪽방촌에 돌아가니 지훈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작은 냄비와 빈 라면 봉지. 미안해, 지훈아. 서연은 동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고나게 자고 있었죠. 이불을 덮어주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며칠 후 서연에게 갑작스러운 호출이 왔습니다. 대표님이 부르십니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일까요? 최민재의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최민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최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죠. 앉으세요. 네.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박서연 씨, 솔직히 당신을 뽑은 건 실수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펙도 최하위, 경력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민재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드려야겠어요. 이 계약서 30초 안에 핵심 조항 3가지만 말해보세요. 옆에 서 있던 다른 면접관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전 지원자들도 모두 실패한 테스트였으니까요. 계약서는 무려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시작. 최민재가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집어들고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죠.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10초, 20초, 25초. 면접관들의 비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넘기기만 하네. 시간 낭비야.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뇌 속에서 모든 글자가 사진처럼 저장되고 있었으니까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28초였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뇌 속에 저장된 페이지들이 차례로 떠올랐죠. 첫째, 서연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7페이지 사망의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입니다. 모든 개발 결과물은 발주사에 귀속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영구적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면접관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둘째, 14페이지 손해배상 한도 설정입니다. 계약 위반 시 총 계약 금액의 300%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최민재가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셋째, 22페이지 계약 해지 통보 기간입니다. 최소 6개월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하며 즉시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최민재가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습니다. 서연의 담담한 대답에 면접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자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옆 면접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최민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작위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죠. 27페이지 6항은 뭐죠? 대금 지불 조건입니다. 단계별 지급 방식으로 첫 번째 20%는 계약 체결 즉시. 42페이지 첫 번째 조항은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중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모두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최민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불편함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처지에 있을까요? 능력은 인정합니다. 최민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블라우스, 구겨진 치마, 부러진 구두. 우리 회사는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죠.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외모, 학벌, 배경.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우리 회사 직원이죠. 합격은 합격입니다. 하지만 업무는 제가 따로 지정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나가봐도 됩니다. 면접장을 나서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달려갔죠. 거울 앞에 선 서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낡은 옷, 지친 얼굴, 다크서클. 능력은 인정한다. 최민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서연이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와 지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 뭐 먹어? 밝은 목소리에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누나가 맛있는 거 사갈게. 와, 진짜?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곧
다가온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회의실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호출을 기다렸습니다. 이름표는 경영지원팀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서연을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3층 로비 화분 시들었어요. 서연 씨, 임원 회의실 청소해 주세요. 서연 씨, 이거 복사백부. 호칭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직급도 없이 그냥 서연 씨였죠. 어느 날 서연이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여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죠. 야, 저 애 뭐야? 정직원이야? 아니, 계약직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완전 투명인간이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옥상 구석 벤치가 서연의 자리였죠.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웃으며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외롭지 않아? 어느 날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경영기획팀 신입 김지우였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왜 구내식당 안 가요? 밥 맛있던데. 저는 계약직이라서요. 아, 그래요? 불편하겠다. 김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그저 무관심이었죠. 오후가 되면 또 다른 잡무가 기다렸습니다. 회의 준비, 커피 타기, 택배 정리, 쓰레기통 비우기. 대학교 나온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서연은 묵묵히 했습니다. 참자. 그냥 참으면 돼.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서연.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요. 30층 비서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했죠. 큰일 났어요. 대표님, 오늘 저녁 일본 바이어 미팅인데 통역사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럼요? 혹시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일본어였지만 실전에서 써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얼마나? 비즈니스 회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비서실장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죠. 옷은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따라와요. 고급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재와 일본 바이어 2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통역은요? 최민재가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신 직원 1명을 데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재의 눈썹이 꿈틀했죠. 박서연 씨? 네, 대표님. 일본어 할 줄 알아요? 네. 최민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팅을 취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죠. 처음 뵙겠습니다. 오사카 상사의 다나카입니다. 서연이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JH그룹 경영지원팀 박서연입니다. 다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양쪽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뉘앙스와 비즈니스 맥락까지 살려서 전달했죠. 1시간 후 미팅이 끝났습니다. 다나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통역 덕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서연을 힐끗 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차로 돌아오는 길 최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 네, 대표님. 일본어 언제 배웠죠?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요. 중국어도 할 줄 알아요? 네,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요? 비즈니스 회화는 가능합니다. 최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죠. 내일부터 경영기획팀으로 발령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책상 배정받고 정식 업무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민재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알겠죠? 네, 대표님. 차에서 내린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쪽방촌에 도착해 계단을 뛰어 올랐죠. 엄마, 지훈아. 문을 열자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오늘 승진했어. 진짜? 그럼 피자 먹을 수 있어? 그럼 오늘은 치킨도 시켜. 침대에 누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경영기획팀 발령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팀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28층 임원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청소가 안 된 것 같았죠. 서연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옛 습관이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서연이 돌아보자 70대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모피 코트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 차가운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장 회장이었습니다. JH그룹의 실세, 최민재의 어머니. 누구냐?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 회장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장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본 것처럼. 너 몇 살이냐? 25입니다, 회장님. 장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숨소리가 들렸죠. 부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장 회장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장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어머니 이름이 뭐냐? 윤채린입니다. 순간 장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 회장이 갑자기 서연의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아!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관찰했죠. 눈, 코, 인매, 얼굴형까지. 손에 힘이 들어가 서연의 턱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파요, 회장님. 닥쳐.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꼭 닮았어. 똑같아. 작게 중얼거리는 장 회장.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 회장이 서연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으악! 서연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쓸렸죠. 장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쳤습니다. 당장 인사팀 불러. 복도에서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의 신원조회 다시 해. 철저하게. 네. 어떤 분인데요? 박서연, 경영기획팀 신입. 비서가 서연을 힐끗 봤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죠. 장 회장이 서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에 띄지 마라. 불쾌하니까.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온몸으로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죠. 서연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턱이 욱신거렸죠. 왜 나한테 저러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턱에 빨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회장님이 신입한테 왜 저렇게 화나신 거야? 뭘 잘못했나 봐. 아침부터 분위기 완전 험악하던데.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영기획팀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박서연 씨,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 들어왔어요. 네. 신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대요. 지금 당장 올라가래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 회장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올라가자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미 제출했는데요. 재확인 필요합니다. 내일까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서연은 턱에 상처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욱신거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쪽방촌에 도착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문을 열자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오늘 치킨 먹는 날이지? 어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죠. 미안, 지훈아. 누나가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지훈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아. 내일 먹으면 되지 뭐.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내일은 꼭 사올게. 약속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눈에 띄지 마라. 불쾌하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JH그룹 임원 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중동 인프라 프로젝트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섰죠. 최민재가 밤을 새워 검토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환율 조건이 이상합니다. 외부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죠.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어. 회의가 2시간째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죠. 이대로 사인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민재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두통이 왔죠. 일단 30분 휴식하겠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그때 서연이 커피와 물을 준비하며 들어왔습니다. 경영기획팀 막내의 일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컵을 놓았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펼쳐진 계약서를 힐끗 봤죠. 중동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계약서. 순간 서연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스캔했습니다. 1장, 2장, 3장.
뇌 속에서 모든 글자가 사진처럼 저장되었죠. 15페이지쯤 넘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율 적용 조항의 작은 각주. 계약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정산일 기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정산 조건, 지급 일정, 환율 변동 리스크. 모든 정보가 뇌 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건 위험해. 서연이 급히 메모지를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환율이 10%만 변동해도 손실액이 1,000억 원 단위였죠. 이 조항대로면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2,000억, 3,000억.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 뭐 하는 거야? 최민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아, 죄송합니다. 커피 놓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최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봤죠. 잠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네, 너 방금 서류 봤지? 죄송합니다. 최민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뭘 봤는데? 서연이 주저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할까요? 환율 조항이 이상했습니다. 뭐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정산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데?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18페이지 5항을 보시면 환율 기준일이 정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정산 일정을 보면 공사 완료 후 6개월 뒤입니다. 최민재가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환율이 10%만 변동해도 서연이 메모지의 계산식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지? 계약서를 보다가 몇 분 만에? 5분 정도요. 최민재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계산을 확인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게 맞다면 최민재가 급히 회계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긴급 사항이야. 10분 후 회계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지적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회계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중대한 오류입니다. 임원들이 다시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했다면 최악의 경우 3,000억 원 손실까지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이걸 발견한 거야? 최민재가 서연을 봤습니다. 경영기획팀 박서연입니다. 그 신입이 5분 만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임원들의 놀란 표정,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죠. 20명의 전문가가 이틀 동안 검토했는데 신입이 5분 만에? 저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최민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연이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7페이지 손해배상 조항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책임 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장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장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임원이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무슨 일이냐? 최민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류? 환율 조건 때문에 최악의 경우 3,000억 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발견했지? 경영기획팀 박서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서연이라고? 회의실을 둘러보다 구석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장 회장의 손이 지팡이를 세게 쥐었죠. 저 애가? 네, 5분 만에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장 회장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어떻게 찾았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우연? 장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0명의 전문가가 이틀 동안 못 찾은 걸 신입이 5분 만에 우연히 찾았다고?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장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혹시 산업 스파이 아니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아닙니다. 서연이 외쳤습니다. 저는 회사를 구한 겁니다. 입 닥쳐. 장 회장이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내가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최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민재야, 정신 차려. 어머니, 저런 의심스러운 애를 회사에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 어떻게 5분 만에 찾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민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해고해. 어머니, 그건. 그리고 조사해. 철저하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보안팀 불러. 비서가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데리고 나가. 회장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서연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이 더 셌죠.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며 서연이 최민재를 봤습니다. 대표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죠. 복도로 끌려가는 서연.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옷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사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지듯 멀리 날아갔습니다. 엄마 사진. 서연이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그거 엄마 사진이에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나요. 그거 엄마가 주신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죠. 회의실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회장이 최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처리 안 하고. 네, 어머니. 최민재의 시선이 잠시 바닥 어딘가를 스쳤습니다. 구석진 곳에 떨어진 작은 사진 조각. 하지만 장 회장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인사팀에 해고 처리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최민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죠. 지하 보안실로 끌려간 서연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렸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사진. 엄마. 그 사진 하나가 서연의 전부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던 유일한 위안이었죠.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의 투석 비용도 지훈의 밥값도 이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언제 와? 배고파.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응, 조금만 있어. 누나 일이 좀 늦어져서. 오늘 치킨 먹는다며?
응, 먹어. 꼭.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명찰을 벗어 경비실에 맡기고 정문을 나섰죠. 뒤돌아보니 JH그룹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최민재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정말 스파이였을까? 서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목소리, 억울해하던 표정. 아니야. 그 애는 진심이었어. 뭔가 찝찝한 마음에 회의실로 내려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 어둠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의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봤죠. 바닥을 쓸다가 발에 무언가 밟혔습니다. 뭐지?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는 작은 사진 한 장. 먼지를 털어내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최민재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 모습.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체린이야. 20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알았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그 미소, 그 눈빛. 최민재가 사진을 가슴팍에 누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흐릿하게 적힌 손글씨. 1999년 6월 14일. 우리 아기에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최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 체린이 임신했었던 거야? 급히 일어나 인사팀으로 뛰어갔습니다. 박서연 파일, 당장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젖혔습니다. 생년월일 1999년 12월 3일. 어머니 윤채린.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화재는 5월 20일이었고 채린이 임신 중이었다면 서연이는 내 딸. 최민재가 벽에 기대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그는 장회장의 회장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금고 앞에 선 최민재,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죠. 금고 안에서 낡은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채린 사망 처리 관련 서류. 펼쳐보는 최민재,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재 당일 채린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기록. 화재 3일 전부터 산부인과 입원 기록.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여성 시신으로 장례 진행. 장 회장이 모든 것을 조작한 증거였습니다. 이 미친. 최민재가 서류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짓을. 20년간 날 속였어. 사진과 서류를 들고 쪽방촌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서연의 집을 찾았죠. 낡은 건물의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서연, 눈이 퉁퉁 부은 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왜? 최민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떨어뜨린 거지? 서연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사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건데. 어머니 좀 볼 수 있을까? 무슨 권리로? 최민재가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서연이 당황하며 최민재를 일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침대에 누운 윤채린.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한 걸음씩 다가가며 떨렸습니다. 채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20년 전 그 얼굴, 변함없는 눈빛. 채린이야. 최민재가 채린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윤채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으로 최민재를 봤죠.
당신, 누구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최민재가 사진을 채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예요. 민재, 당신 남편. 채린의 눈에 천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재, 민재 씨? 떨리는 손으로 최민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최민재가 채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서연이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최민재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고. 서연이 최민재의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저씨가 누나 아빠야?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식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최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어, 네. 모든 진실을 밝히고 너를 복직시킬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딸이어서가 아니라 실력으로요. 최민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다음 날 아침 최민재는 장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 말이죠. 어머니, 장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최민재의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민재가 사진과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화재. 체리는 죽지 않았어요. 장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제 딸입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장 회장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지. 그런데도 내쫓으려고 했단 말입니까?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런 천한 피가 섞일 순 없어. 어머니, 내가 JH그룹을 이끌려면 그런 약점은 제거해야 해. 최민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들 회계 부정과 횡령 증거입니다. 20년간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범죄 기록이에요. 장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도 아니고요. 내가 감히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경영권 박탈 안건을 상정하겠어요. 최민재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돌아보는 최민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가족입니다. 회사가 아니라요. 사흘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장 회장의 모든 비리가 공개되었죠. 경영권은 최민재에게 넘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 처음으로 약해 보였죠. 일주일 후 서연은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경영기획팀 신입이 아닌 정식 팀원으로요. 첫 출근 날 복도를 걷는 서연을 향해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연님,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죠. 안녕하세요. 작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책상에 앉자 최민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동남아 신규 투자건. 내가 전담해. 내 실력을 보여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잖아. 서연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완벽한 투자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 조사, 리스크 분석, 수익 예측까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죠. 박서현 팀원, 정말 대단합니다. 임원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최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꿈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서연은 경영기획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연소 승진이었죠. 축하해. 서연아. 퇴근 후 최민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쪽방촌이 아닌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서였죠.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건강해진 윤채린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채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고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죠. 지훈이 숙제를 하다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 문제 좀 봐줘. 그래. 보자. 서연이 지훈의 숙제를 봐주는 동안 최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가족.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최민재가 서연을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아직도 아빠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처음 만났을 때 너를 무시했던 것, 너의 옷차림과 배경만 보고 판단했던 것.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 괜찮지 않아. 최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변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지. 아빠. 회사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최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전엔 몰랐어. 돈과 권력만 쫓았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고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래. 이제는 달라. 최민재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바꿔줘서. 1년 후 서연은 경영기획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JH그룹 역사상 최연소 팀장이었죠. 승진 발표 후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함께 성장해요. 겸손한 태도에 직원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축하합니다. 지훈이 손수 만든 축하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채린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최민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열어보니 금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최민재는 회사에서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외모나 배경으로 평가하지 않았죠. 능력과 인성,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신입사원 면접에서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만 보겠습니다. 면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달라진 최민재를 보며 놀라는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하세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이면 최민재는 꼭 집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했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잘 풀렸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지훈이 자랑했죠. 다들 수고했어. 최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2년 후 서연은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이름을 알렸죠. JH그룹의 숨은 보석, 박서현 이사 경제신문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를 믿어준 가족들이요. 회장실에 앉은 최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건 돈을 벌어서가 아니야.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넷이서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서야. 몇 년 후 최민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후계자로 지명했죠. 제가 대표이사를? 당연하지. 능력도 인성도 최고잖아. 하지만 내 딸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 최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시대야. 서연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쪽방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구두굽이 떨어진 신발을 신고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죠.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노력만 있다면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하고 인성으로 존중받는 곳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식탁, 같은 얼굴들. 딸, 축하해. 채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서연이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최민재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엄마의 웨딩드레스 사진. 다른 하나는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최근 사진. 사진 속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성공은 대표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라는 걸.